워렌 버핏처럼 당신도 부자가 되는 비법. 당신은 지금까지 속고 있습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7가지 진실. 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할까? 돈의 심리학에서 찾은 비밀. 월급쟁이에서 투자자로 돈의 심리학이 알려주는 놀라운 변화. 전 세계 3천만 명이 극찬한 부자 불변의 법칙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 돈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모건 하우슬의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재테크 서적이 아닙니다. 왜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재무 상태가 크게 다를까요? 이 책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 돈을 불리는 방법, 투자 방향을 정하는 과정, 그리고 재무적 성공과 실패의 근본 원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파헤칩니다. 부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부를 유지하고 늘려가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알아봅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저자가 이 책을 발행한 배경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모건 하우슬의 돈의 심리학은 독자들에게 단순한 돈 관리법을 넘어서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돈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좌우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모으지 못하는지, 왜 투자에서 실패하는지, 왜 돈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는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이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돈과 감정의 관계 이해. 사람들은 흔히 돈을 숫자나 자산의 일부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돈을 다룰 때 나타나는 두려움, 탐욕, 불안 같은 감정들을 분석합니다. 독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왜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나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심리적 패턴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돈 관리. 돈의 심리학은 단기간에 부를 쌓는 방법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며 그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을 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 즉 돈을 모으고 지키고 불리는 데 있어 얼마나 인내심과 꾸준함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투자의 심리학.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심리적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투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군중 심리, 불안, 과도한 자신감 같은 요인들을 설명하고 독자들이 투자할 때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넷째, 금융 지식 외에도 중요한 심리적 통제력. 금융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심리학은 독자들에게 돈을 다루는 데 있어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통제력임을 일깨워줍니다. 소비를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충동적인 결정을 억제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재무 관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자신만의 심리적 트리거를 이해하고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돈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마지막으로 이 책은 돈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재정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자신만의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돈에 대한 압박감이나 불안을 덜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돈의 심리학은 돈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생각을 전환시키고 돈을 더 잘 다루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자신의 재정 습관을 돌아보고 보다 전략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발행한 배경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아볼까요?
모건 하우슬은 금융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특히 개인 재정과 투자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금융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왜 돈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행동적 요인들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책입니다. 먼저 저자의 배경과 경력을 알아보면, 모건 하우슬은 처음부터 금융업계에서 경력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 후 머틀리 풀과 같은 금융 전문 매체에서 활동하며 투자와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의 글은 복잡한 금융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재능으로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우슬은 데이터와 통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경제와 투자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우슬은 투자자나 금융 전문가들조차 자주 간과하는 심리적 요소들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 어떻게 돈을 지키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며 그 답을 인간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돈과 투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재정적 성과가 결정된다는 점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발행한 배경을 알아보면 돈의 심리학은 단순히 재정적 성공을 위한 기술적 지침서가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금융업계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쓰였습니다. 하우슬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과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목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금융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금융 지식의 부족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그가 돈의 심리학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우슬은 돈을 다루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정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자의 인생관과 철학으로는 하우슬은 자신의 글을 통해 돈이 단순히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심지어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따라서 그는 돈을 다루는 기술을 넘어 돈과 관련된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우슬은 또한 돈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인내가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가 금융 세계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느낀 것들로 사람들은 종종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부를 쌓는 데 실패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론: 모건 하우슬은 금융 기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재정적 실패와 성공을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왜 돈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심리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하우슬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단순한 재정 관리 방법이 아닌 돈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보다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알아볼까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재무관리와 투자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서 우리의 재무 결정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개인적 관점의 중요성. 하우절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배경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각자의 재무적 결정이 단순히 수학적 계산이 아닌 개인의 역사, 세계관, 자존감 등 복잡한 요인들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겪은 세대와 호황기에 자란 세대의 투자 성향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보수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후자는 더 공격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개인적 관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전한 재무 결정을 내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운과 위험의 역할. 재무적 성공에 있어 운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우절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예, 태어난 국가, 시대, 부모의 경제력 등 이 개인의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사건 일명 블랙스완이 우리의 재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리의 마법. 하우절은 복리의 힘을 강조하며 이를 시간의 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일찍 시작하여 장기간 투자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워렌 버핏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버핏의 엄청난 부는 그의 투자 수익률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버핏의 재산 중 99%는 그가 65세 이후에 축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하우절은 투자에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내와 일관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충분함의 개념. 충분함을 아는 것이 재무적 행복의 핵심이라고 하우절은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충분한 부를 이룬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하우절은 충분함의 정의가 개인마다 다르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재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합니다. 다섯째, 재무적 자유의 진정한 의미. 하우절은 재무적 자유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소득보다 저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소한 생활 방식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이지만 모든 돈을 소비하는 사람보다 중간 소득이지만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이 더 큰 재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원하지 않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 등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하우절은 투자에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트렌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를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1년 단위로는 손실을 기록한 해도 많지만 20년 단위로 보면 항상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일곱째, 행동 편향 인식의 중요성. 우리의 재무 결정이 여러 가지 심리적 편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하우절은 강조합니다. 이러한 편향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재무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기존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이는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 회피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보수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편향들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라셔널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덟째, 개인 재무와 비즈니스 재무의 차이. 하우절은 개인 재무와 비즈니스 재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즈니스는 수치와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개인 재무는 감정, 가치관, 인생 목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는 항상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개인 재무에서는 때로 낮은 수익률이더라도 안정성과 평화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 재무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숫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홉째, 사회적 비교의 위험성. 하우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우리의 재무적 결정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러한 비교는 더욱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비교가 불필요한 소비, 과도한 위험 감수,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자신의 고유한 상황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고급 차를 구매한다고 해서 자신도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재무 목표와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번째,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 하우절은 재무 관리에 있어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인색하게 살아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도,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만 즐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축과 소비 사이의 균형, 위험과 안전 사이의 균형, 일과 삶 사이의 균형 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금융교육의 중요성. 하우절은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복잡한 수학은 배우지만 기본적인 재무관리 기술은 배우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돈의 가치, 저축의 중요성, 투자의 기본 원리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재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재무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경제적 사이클의 이해. 하우절은 경제가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겪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인식하면 과도한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를 피하고 더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호황기에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불황기에는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이러한 사이클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의 영향. 하우절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을 앞서가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모건 하우슬의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돈 관리 기술을 넘어 돈을 다루는 우리의 심리적 패턴을 깊이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자신의 재정 습관과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돈을 잘 다루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책을 읽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정리해 알아볼까요? 모건 하우슬의 돈의 심리학은 현대인들이 돈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바꾸고 재정관리의 심리적 측면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를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돈 관리. 현대 사회에서는 돈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쉽게 감정에 휘둘리며 재정적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투자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두려움에 빠지거나 반대로 과도한 자신감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우슬은 돈을 다룰 때 감정적인 반응을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냉정하게 상황을 평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계획. 현대 사회는 빠른 성과와 즉각적인 보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우슬은 불을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돈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하우슬은 돈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부는 추가적인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끝없는 경쟁에 지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정적 성공은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지만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 자기 개발, 건강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돈을 도구로 생각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소비 습관을 재평가하고 과시적 소비에서 벗어나기.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물질적 소비를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지위나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비는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현대인들도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장기적 목표를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재정 철학을 세우기. 각 사람은 자신만의 재정적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하우슬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재정관리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모건 하우슬의 돈의 심리학은 현대인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금융기술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데 있어 심리적, 감정적 요소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을 읽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며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데 이 책의 통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가세요. 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할까? 를 생각하며 당신도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머지않아 재정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기대합니다.